그 이야기를 88년 밑에 관광문화국제세미나에 와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 일본 여성들도 참여를 했어요. 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1990년 그래서 11월 16일에 정답이 만들어지고요. 이걸로는 문제가 폭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그런 일이 없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한 분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윤정옥이란 여성 한 사람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이 확산되었듯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학순이라는 여성.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니까 일본이 그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저희들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용감하게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해서 91년 8월 14일에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 위안소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학순이라는 여성이 딱 나서 증언을 하니까 나하고 똑같네. 연상작용을 일으켜요. 연쇄작용을.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다른 할머니의 증언을 만들고 또 다른 할머니의 증언을 만들어서 234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까지 건너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도 대만에도 중국에도 북쪽 땅에도 그리고 네덜란드 백인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식민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이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네덜란드 여성을, 백인 여성들을 일본군이 위안부로 삼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피해 여성이 호주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알았어요. 근데 자식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얘기를 못했대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걸 보고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여성이 호주 여성 어디에 있나? 안 보이네. 네. 저기 세 번째 줄에 한 여성 있는 거 보이죠? 저 머플러 입고 있는 분. 저분이 바로 호주 여성이고요. 흑백은 북에 살아 계셨던 분들이고 대만 할머니들, 일본 여성들,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덩달아서 나도 하고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2일에 할머니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서울에. 너무나 재밌었어요. 니도 거기 갔다 왔나? 니도 거기 갔다 왔나? 그동안 해방 후에 동네에서 만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서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성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상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 가난해요. 방 한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생존자 복지 활동이었습니다. 할머니들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1:1 제가자원 활동가를 만들어서 자매결연을 만들고 또 인권 캠프를 매년 한 번씩 해서 할머니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모금도에서 피해자들 생활비도 지원하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라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자 복지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이라고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나 있고 또 서울 서대문에 쉼터 우리 집이라고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61분이 전국 각지에 그렇게 흩어져 살고 계십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할머니들이 저희들의 지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사회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요즘은 할머니들이 나도 인권운동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피해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인권운동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피해자들과 연대하기도 시작하고요. 여성들과 연대를 해요. 할머니들이 가는 곳곳이면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나비를 왜 정대협에서 쓰고 있을까?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시가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 흑백 부분이 92년도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피커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메가폰이라 그러는데 일본 말인가요? 메가폰이 영어인가 잘 모르겠네.
저런 방식으로 수요시를 진행을 했어요. 맨 앞에 지금 이거 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92년도의 모습입니다. 저게. 수요시가 저 때는 저랬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여성들과 피해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의 수요시예요. 천차. 12월 14일에 천차 수요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만 33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9개 나라 44개에서 한국 빼고 9개 나라 44개 도시에서 동시에 천차 수요시가 진행이 됐어요. 이 밑에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일 간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비예요.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웠어요. 지금도 일본 정부 사람들은 저거 철거하라고 한국 정부 사람들만 만나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평화비 철거하라고. 평화비에 소녀의 신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여성들의 삶을 담았어요. 앞에는 13살, 14살 끌려갔을 때의 소녀의 모습, 그렇지만 그 소녀의 뒤에는 할머니가 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의 가슴에도 나비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엔 빈 의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꼭 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세요. 안국동에 있고요. 저 거리는 우리가 평화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빈 의자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할머니들이 못다한 이야기, 일본 정부를 향해서 외쳐달라고 앉아있는 자리예요. 함께 합시다 하는 빈 자리입니다. 또 저 빈 자리는 이미 먼저 가신 분을 위로하는 그런 빈 자리이기도 해요. 저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앉을 수 없었던 분의 그 자리.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은 시민들이 저렇게 학생들이 할머니가 추울까 봐 옷을 입혀주고 목도리를 씌워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날 가보면 노란색, 어느 날 가면 빨강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시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들이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시민들이. 이제는 할머니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죽어도 눈 감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각지에서도 수요시 연대를 합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벨기에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등등 여러 지역에서 함께 연대를 하는 수요시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는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저질렀던 범죄 아시죠? 유태인 학살. 그 유태인 학살 생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하고 일본 정부에게 이 피해자들에게 인권을 회복시켜라 라는 그런 요구 활동을 드디어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저기에 바로 희망이 있구나, 저기에 바로 평화가 있구나 하는 인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아까 이미 보고를 했지만 유엔에서도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그리고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 성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오스트리아 그 93년에 열렸던 세계 인권대회 행동강령, 또 북경에서 열렸던 세계 여성대회 행동강령 등등에도 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2000년도에 열렸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히로히토 길티를 외쳤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지만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단위는 바로 두 단위. 하나는 한국 정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지금 두 개예요. 하나는 여성가족부, 하나는 외교통상부.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기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외교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처가 바로 외교통상부입니다. 근데 외교통상부는 90년대 전반까지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92년도에 뭐를 하냐면은 실무대책반을 만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실무대책반을 만들어서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때도 아주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이미 일본에서 발표했던 문서들을 짜집게 해서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요. 그 이후에 아무 진상조사도 없습니다. 93년에
아주 큰 걸림돌이 저희들에게 발생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갔어요. 저기 저 천황이라고 불리면 우리는 안 되지만 국왕, 일국왕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일본군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앞으로 맺어가기 위해서 사죄는 요구하되 물질적인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들의 법적인 배상 청구 운동에 참호를 쫙 끼얹어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가 저걸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제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본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도 다 기각. 유엔에서 아무리 권고를 내려도 일본은 무응답. 한국 정부도 저렇게 법적인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자 피해자들이 더더욱 과연 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냐. 일본은 한일협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한일협정 문서공개 청구 소송을 내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한일협정 문서를 모두 공개해요. 그러면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뒤집혀지는 순간이었어요. 2005년 8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 그리고 산린 억류 노동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법적 책임은 남아있고 우리도 법적 책임을 추궁해 나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피해자들은 그때 박수를 보냈어요. 아,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 후에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 심판 청구를 해요.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그런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작년에 바로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위안부 배상 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 노력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배다라는 판결을 냅니다. 외교통상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자, 정부가 큰일이 났어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니. 그때로 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TF팀을 다시 만들었어요. 92년에 만들어졌다가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TF팀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를 합니다. 정말 전후 6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피해자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며 호소를 해도 한 번도 일본 정부를 향해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지를 못했던 한국 정부였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자마자 바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양자협의를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18일 교토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노다 총리가 한일 FTA, 요즘 FTA 개정 문제죠. 한일 FTA 얘기를 꺼내려고 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문제보다도 우선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다가 평화비 철거로 응수를 해요. 평화비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 63분이 살아 계셨거든요. 63분 할머니가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평화비가 설치될 것이다 라고 평화비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시간 중에서 45분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